김기현 대표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의 그 자산 관리자, 재산 관리자 이 사람을 뭐 인터뷰한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김정곤 씨. 이게 이제 뭐냐면 교회 지인이에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변호사였죠. 울산 지역에 판사를 하던 변호사 김기현 변호사라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일종의 무슨 이제 소송건으로 인해 가지고 김기현을 만나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땅을 사줘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1800배 올랐다고 하는 도로 비틀어진 그 땅을 사준 사람입니다. 1800. 아니야. 김기현 주장에 따라 200배밖에 안 올랐어요. 아직 수익을 실현을 안 했잖아. 1800배, 200배도 크다. 김남국 의원님 코인 가지고 있는 거는 최대로 올랐을 때를 상정해서 얘기하잖아. 그럼 그리고- 우리도 최대로 올랐을 때를 그리고 상정해야지. 김남국 의원도 많이 올라봐야 5배 오른 거예요. 근데 60배래잖아요. 근데 나는 200배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1800배 오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야, 200배면은 와, 200배는 보통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러게. 2배도 힘들지 않나? 두 2배가 뭐야? 2배도 힘들잖아. 아니, 땅 사가지고 솔직히 2배 이상 남기고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대부분 보면 팔고 난 다음에 오르잖아.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고 나니까 도로가 바뀌고, 도로가 바뀌는 데다가 가까운데 KTX역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1800배가량 이미 오른 거란 말이죠. 아무튼 그 땅을 말하자면 변호인과 그 피의자의 입장에 있던 사람이 저 땅을 사가지고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서 주는 과정이 원래 땅 주인은 굉장히 나이 드신 노인분인데 그 친척분이 대리로 해가지고 거래 진행을 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 분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최소한 7, 80은 넘으셨겠죠. 근데 이제 이분한테서 땅이 넘어와서 변동이 된 게 12월이고 그거를 사자마자 2천만 원 차익만 붙여갖고 김기현한테 다시 되판 겁니다. 그것도 한 달 만에. 야. 그래서 2천만 원 남겼으니까 많이 남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1800배가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왜 이렇게 그 좋은 땅 내지는 본인이 부동산 그 판매를 정식으로 이제 부인하고 같이 회사도 두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개발업자인 이 사람이 한 달 만에 사가지고 이거를 그냥 넘겨줬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 땅을 파는 사람이 개명을 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계약만 늦어졌다는 거야. 근데 70, 80 넘어갖고 네. 왜 개명? 개명을 하죠. 땅 거래도 대리로 하셔야 되는 분이 개명이 왜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네. 거기까지 그렇다고 칩시다. 네. 그래서 어찌 됐거나 그분이 자기한테 땅을 팔았고 그 자기는 다시 되팔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수증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당사자 이름도 아니고 중간에서 토지 거래를 중개했던 네. 대리인의 영수증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8,380만 원이거든요. 이 8,380만 원을 땅 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써줘요. 와. 영수증을. 네. 더 중요한 건 이 돈을 주고받는 데 대한 인적 사항이 없습니다. 영수증인데 8천만 원이 넘는 영수증. 그렇죠. 네. 8천만 원짜리 영수증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나 뭐 그 흔한 인적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저것만 받고 8천만 원을 주고 네. 돈 준 사람이 용감한 거지. 뭐지? 이런 영수증을 써요? 그리고 이거를 처음 땅 알았어. 주인한테 준 게 아니라니까. 대리인한테 이걸 줬는데도 네. 등기 이전이 됐어요. 뭐지? 정말 희한한 거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또 자, 문제는 이 뭘 다 땅이 그럴 수 있다는 아니, 우리한테 이상한 많아. 나라니까 우리는. 아니,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니까. 일반인한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얘네 나라에서는
진우 열심히 하는구나. 부자는 제가 아니에요. 그래, 계속 하고 있어. 아무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땅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도로가 변경이 돼요. 근데 변경안이 왜 이걸로 변경이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거를 변경 영역을 냈던 회사에서도 이 자체가 터널을 뚫어야 되고, 그리고 말하자면 공사비도 제일 많이 들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주민들의 동의나 설명회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저 땅을 개발할 때 저 땅이 저렇게 땅 가운데를 파고 들어가면 땅이 잘린다. 그래서 일부 이제 도로로 편입되는 지역이 말하자면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괜한 걱정을 해드렸잖아. 기현이 땅은 안 건드리고 터널로 해갖고 안으로 파고 들어가게끔 아예 용역이 공사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안 잘리는 거야. 저렇게 보이면 땅이 잘리는 것 같지만 네. 저 땅이 안 잘리는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거는 한 덩어리 자체가 정말 아파트 단지 한 10단지? 35,000평이니까? 한 10개 단지 정도 들어가는 어떤 아파트 단지나 어떤 공동주택을 진행하기에 너무 좋은 부지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아파트 밑으로 이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네. 소음이라든지 뭐 교통상의 뭐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사전에 완벽하게 대비한 그런 아주 핵심지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울산역까지 직선거리로 11km 거리에 위치하는 네. 말 그대로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도로 계획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주변에 개발 사업이 마구 진행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 땅은 말하자면 저 도로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역하고 제일 가깝고 도로 중 이게 저쪽 그 임야들 중에 가장 이용 가치가 높은 땅인 거고요.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임야들도 그 김 씨하고 같이 그러니까 재산 관리인인 김 씨가 개발업자이기 때문에 아마 지인들한테 다 알아서 해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혹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이 의혹을 더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게 또 이제 김기현이 지금 있는 울산시장하고 서로 국회의원 자리와 시장 자리를 서로 스위치해가면서 박맹우 씨. 예, 서로 바꿔가면서 이거를 이제 유지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김기현이 울산시장이었을 때 지금 말하는 재산 관리를 위해서 일종의 지금 헌인마을이랑 비슷해요. 환지를 통한 이 토지 개발 계획을 승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기 임기 안에서. 그래서 원래 이게 처음에 환지 관련된 신청을 냈을 때 이게 반려가 됐다가 나중에 가갖고 다시 승인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환지 조건으로 해갖고 저기 있는 땅들을 사들여서 개발한 다음에 그다음에 개발사하고 땅 주인들하고 6대4로 나눠 먹는 계약이 있었는데 이 계약을 통해 가지고 아마 재산관리인이었던 그 김 씨도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렸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서로 이런 방식으로 공모한 정황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번 땅 거래를 주고받은 어떤 변호인과 의뢰인의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불법 거래를 또는 이와 같은 합작 거래를 저질러온 정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물어봅니다. 또 우리 진구 형님이 집요하잖아. 아니 그 재산 관리인이라고 그러는데 진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에서 위험한 실명을 하나 꺼내놨습니다. 권지현 기자가 물어본 거. 권지현 기자가 물어봤죠. 난 재산관리인 아니야. 거기 밑에 있는 친척 있잖아. 걔가 재산관리인이라니까?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비서관이.
따라서 이 김 비서관이 실제로 이 사람이나 이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갖고 작은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예요. 따라서 두 개가 나온 거죠. 부동산 관련한 건 김정권 씨. 그리고 친척으로 보이는 이종사촌 비서관인 김땡땡 씨가 현금 관련된 돈 작업을 하는 김기현의 재산관리인이었고, 이와 관련된 거를 공수처에서 한번 털어주면 김기현이 늘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이번 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당대표 던지겠다. 물론 뭐 이걸로 안 던져도 지금 너무 많아. 지금 다른 던져야 걸로 될 해서라도 이제 던져야 될 참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더 탐사에서 불거진 이상 이거는 검찰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수순이거든. 이제 김기현을 끌어내리고 아까 얘기했던 권영세 비대위원 체제로 가갖고 공천권을 휘어잡기 위해서는 김기현은 이제 지금 날려야 될 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선 끝나고 나서 뭐 수사 의뢰하고 조사받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당대표 끝나고 나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더 탐사 어제 김기현의 재산 관리인 보도가 유튜브에 의해서 강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가봐야 되겠네. 대박. 왜? 아니 이것도 가능해요 이제는? 근데 강제로 삭제를 할 수가 있나? 아니 뭐 여기- 계정 정지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신규 콘텐츠를 못 올리게 일주일 동안 못 올리게 하는 이거에는 문제가 있을 이런 거는 할 수가 있지만 근데 스튜디오 더 탐사 시민언론 더 탐사 채널에는 안 되고 스튜디오 더 탐사에는 있나 봐요. 네. 근데 콘텐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유튜브 가이드 위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발견됐다. 도대체 뭐지? 왜 뭐가 문제가 된다는 유튜브 거지? 코리아에 누가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길래 이 지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부사장이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이 지금 대통령실 산하에 윤석열 이쪽 사단에 합류한 거 알거든요. 근데 유튜브 코리아 쪽에도 뭐 하나가 간부 하나가 지금 실제적으로 연루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어제 보도는 사실은 그렇게 막 충격적이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막 뭔가 이런 게 없었는데 여러분 이럴 때를 생각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이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네. 저희 콘텐츠도 살리기 위해서 언제 저희가 신고를 당할지 몰라요. 좋아요가 싫어요보다 많아야 말하자면 신고 자체가 안 먹히는 건데 네. 얘네들이 와갖고 좋아요보다 훨씬 많은 싫어요를 누르고 신고를 하게 되면 유튜브 코리아가 합법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네.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 정책 위반인지 없어요. 김성수 TV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주일간 채널 정지가 돼 있는 상태라서 신규를 못 올리게끔 지금 돼 있는 상황인 건데 그것도 들여다놓고 보면 그 안에 말하자면 거리에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제3자의 심각한 사이버 인격 모독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지금 일주일 정지를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방식대로 적용을 해서 유튜브 프로그램을 지금 내려버릴 수 있을 정도 된다고 치면 이건 공중파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네. 아예 공중파는 없애버려. 못 내리잖아. 한번 나가고 나면. 어쨌든 이제 더 탐사 보도는 라이브로 보시거나 지워지면 저희만 남는다. 그러네요. 저희만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채널이 될 것 같은데요? 진우가 하도 깐죽거려가지고, 네. 송 작가님 응원한다 그래서 더 화가 나갖고, 일단은 진우를 잘랐습니다. 정신사 나왔어요. 네, 정신사 나왔어요. 네. 좀 어떻게 좀 그냥 놔두고 애완벌레로 키워보려고 했더니
네. 바퀴벌레는 절대 애완벌레가 되지 못한다는 네. 바퀴벌레는 생각이 듭니다. 태워 죽여야 돼요. 알도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JTBC하고 뉴스타파를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있죠. 그리고 뭐 네. 기자에 대해서 기자 집까지 집까지. 네, 안에 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정부는 진짜 독재 정권입니다. 진짜로. 결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뉴스타파의 그 인터뷰 조작이 무서운 게 아니라 태블릿 PC가 무섭다는 거거든요. 지금 태블릿 PC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시호가 제출한 두 번째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다라고 하는 하도 이름들을 많이 바꿔갖고 이것들이 아주 최순실 거라고 하는 그 검찰의 주장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동안 그 박근혜 탄핵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 결국은 태블릿 PC 때문에 된 건 아니에요. 그와 관련해서 뭐 뇌물죄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업무상의 문제를 탄핵이 되긴 했는데 문제는 시초가 이 태블릿 PC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도 검찰이 이게 최순실 거고 장시호가 제공한 거다라고 하니까 법원에서 돌려주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검찰이 그 태블릿 PC 반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이거를 받으면 애초에 자기는 태블릿 PC가 없었고 두 번째로 자기가 갖고 있는 써봤던 태블릿 PC에 문서 기능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어떻게 해갖고 대통령실 뭐 연설문 같은 문서가 들어갔는가 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렌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 그 문서가 삽입이 됐는가 그 일정만 딱 보게 되면 이게 대통령 연설 이후에 누군가가 거기에 연설문을 삽입했다라고 하는 물리적 증거가 나오면 그 당시에 이거를 담당했던 한동훈을 비롯한 특검팀들이 박영수를 비롯한 이 박근혜 특검팀들이 윤석열을 포함해서 한 방에 날아가는 굉장히 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봉지욱 기자나 뉴스타파 기자들, JTBC는 털어봐야 안 나오니까 검찰이 인신 구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예 그거에 대한 얘기를 못 꺼내게 하려고. 결국은 뉴스타파가 빨리 이걸 터뜨려야 됩니다. 얘네들이 더 이상 이걸 몰고 가기 전에 장시호 인터뷰를 터뜨려야 돼요. 그 태블릿 PC가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검찰에 전달이 됐고 그에 대한 게 진실에 가까운가라는 부분을 빨리 공개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늦게 공개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정상적으로 올라온 콘텐츠도 없애버린다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 원래 검찰 특활비 관련해가지고 1시 반인가? 그때 기자회견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침에 오늘 들이닥친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지. 봉지욱 기자가 얘기한 그 태블릿 관련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검찰 특활비 해가지고 하승수 변호사 아시죠? 그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다른 지역 언론사들하고 전부 다 그걸 해봤대요. 분석을 해봤는데, 뭐 결과는 1시 반 이후에 나올 거지만, 그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원래 1시 반에 하기로 했는데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오늘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폐기됐다던 자료가 일부 존재한다. 왜냐면 없다는 영수증들이 휘발. 실제 아예 없다고 했던 영수증들이 지방법원에 보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특활비로 회식비,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 비용. 기념사진도 비용이 들어? 아무튼 뭐 이런 거 썼고. 요즘 누가 사진사 불러서 사진 찍나 보지? 그리고 퇴임 전에 몰아쓰기. 이런 행태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특활비 성격에 맞지 않는 정기 지급, 비수사부서 지급도 포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털리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검찰이. 이것도 싫고, 태블릿도 싫고,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몰타랑 저기 안도라로 넘어갔어, 몰타에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한국에 있었으면 이것 때문에 뭐 질문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도망간 것 같아, 저쪽으로. 나 간 사이에 니들. 나는 모릅니다. 이러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틀 안에 정리할 거 싹 정리해서 뚜껑 닫아 라고 지금 지시를 내려놓고 안도라에 있다가 그 사이에 그럼 장관님께서는 저기 좀 쉬고 오시죠. 그래, 정시 잘 처리하고. 근데- 딱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가 계시는 동안 뭐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했어요? 어휴, 나는 나 몰랐는데? 보고를 못 받았는데? 아니 나는 한국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질문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러겠죠. 그래서 만약 이 뚜껑 덮기가 잘 안 되잖아? 네. 안도라에서 안 안 돌아와. 돌아오고 며칠 더 있을 수도 있다. 갑자기 이왕 간 김에 네. 스페인에도 좀 일이 생겨가지고 어. 그쪽도 둘러보러 간다라는 식으로 세계 여행 하나요? 방문 여행을 일정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우리 못 돌아오게 하자. 못 돌아오게 하려면 빨리 이 인터뷰를 터야 돼요. 장시현 인터뷰를 터야 됩니다. 네. 지금 변희재 씨가 악착같이 그걸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딴 건 모르지만 일단 한동훈 잡는 건 태블릿 PC거든. 그리고 한동훈을 잡으면 자동으로 박영수 특검이 다 날아가는 거야. 윤석열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변희재 씨는 그럽디다 이걸로 갖고 사형시킨다고. 아유 뭐. 요새 사형이 유행이네. 그러니까 아유, 진즉부터 이쪽도 다- 사형시킨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기소가 됐을 때 이걸 누가 맡아서 조사를 할지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